다 썼으면은 마무리는 포토샵에서는 숫자 키패드에 있는 엔터, 그냥 엔터 말고 숫자 키패드에 있는 엔터 치시면 마무리되고, 숫자 키패드 없는 상황이면은 컨트롤 엔터 치시면 마무리됩니다. 이거는 글씨를 다 쓰고 커서 없앨 때, 얘가 아직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상태는 수정되고 있는 상태니까 안전하게 마무리 하시려면은 숫자 키패드에 있는 엔터 눌러주시면 마무리됩니다. 커서가 사라졌죠? 그리고 다시 선택툴 지워볼게요. 선택툴로 네모를 선택해 보실 때랑 글씨를 선택해 보실 때 프로퍼티 패널의 모양이 바뀝니다. 얘 같은 경우는 현재 선택된 레이어에 필요한 속성들을 제공하는 패널이기 때문에 글씨를 선택했을 때는 글꼴이나 폰트 사이즈, 폰트 컬러 등등이 필요하고 정렬이 필요하고, 네모를 클릭했을 때는 이 네모의 면색, 선색, 그리고 선 두께, 라운드 값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 달라요. 그래서 레이어랑 연동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타입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 즉 글씨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요거, 아무것도 선택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도화지 크기랑 컬러 모드 이런 것들, 네모 선택하면 요거, 타입 선택하면 요거,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가 글씨인 경우에는 캐릭터나 파라그래프라고 하는 속성이 생겨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여기가 글꼴입니다. 저는 굴림 레귤러로 써지고 있고, 그리고 T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폰트 사이즈, 그리고 A 되어 있는 거는 행간인데, 일단 글꼴부터 바꿔볼게요. 글꼴은 아마 모든 자리에 깔려 있을 텐데 프리텐다드 볼드로 해주시고, 이때 이미 쓰여져 있는 폰트를 지우고 폰트의 이름으로 조회할 수 있어요. 프리텐다드 같은 경우는 PRE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PRE로 시작하는 모든 폰트가 쭉 뜨고 있고, 그리고 이게 폰트 이름, 옆에 있는 씬, 라이트, 미디움, 볼드 등은 폰트의 굵기예요. 여기서 조회가 되신다면 프리텐다드 볼드로 설정을 해줄게요. 이런 폰트, 깔끔한 고딕 폰트가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크게 100포인트로 키워주시고, 컬러 부분은 클릭했을 때 컬러 피커 해서 텍스트 컬러가 뜹니다. 여기서 바꿔주면 됩니다. 폰트 컬러는 블랙으로 해줄게요. 모든 컬러 피커의 바닥에서 좌측 하단이 블랙입니다. 동그라미를 블랙으로 옮겨서 까만색 글씨 써주세요. 그 다음에 행간 알아볼게요. 행간은 지금 우리는 줄바꿈이 없어요. 줄바꿈이 없어서 행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줄바꿈을 쳐주는 게 좋습니다. 얘를 이미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커서를 넣어서 수정 모드로 가시려면은 타입 툴로 클릭해 주시거나 타입 툴의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글씨의 블록이 딱 잡히고, 아니면 타입 툴로 글씨 사이를 아무 데나 클릭. 근데 이제 이 글씨 사이가 아니고 위로 클릭하게 되면 재생성이 되니까 딱 글씨 위에서 클릭해 주시면은 클릭한 위치로 커서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반갑습니다 써줄게요. 그 다음에 숫자 키패드에 있는 엔터로 마무리 딱 해주시고, 이렇게 쓰면은 누군가는 이렇게 나오고, 누군가는 이렇게 나오고, 누군가는 완전 벙벙하게 나오고 이럴 수 있는데, 이게 행간이에요. 행간이 일단은 기준을 오토로 해볼게요. 표시가 행간 부분이고, 행간은 행과 행 사이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의 높이, 이게 크게 지정되면 여기가 벌어져 보이겠죠? 이 영역이. 이것이 행과 행 사이 간격이에요. 당연히 폰트 사이즈보다는 커야 되죠? 폰트 사이즈가 100포인트니까 행간이 100이면은 조금 살짝 얇아요. 그리고 10이게 되면은 글씨 크기보다 행간이 훨씬 좁은 거니까 이렇게 글씨가 겹쳐집니다. 따라서 오토로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폰트 사이즈마다 행간 설정이 달라가지고 일단 지금은 오토로 해주시고, 행간을 현재보다 늘리고 싶다 하시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 얘를 지우고 한 135 입력해주는 방법, 아니면은 여기 커서가 들어있는 상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위로 가는 화살표로도 됩니다. 위로 가는 방향키 위아래로 조절해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커서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휠을 굴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포토샵에서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모든 키에 다 방향키와 휠이 먹습니다.
그리고 행간은 좁다, 넓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현 상태는 거의 윗줄이랑 아랫줄, 윗행이랑 아래행이 붙어 있는 상태라서 좁은 행간이고, 이거는 엔터가 2번 쳐진 것처럼 넓은 행간이고, 저는 135포인트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행간 밑에 있는 VA. VA는 자간이에요. 자간은 글자와 글자 간격을 자간이라고 합니다. 자간은 폰트 글꼴에 따라서 뭐 좁은 자간이 있을 수 있고 넓은 자간이 있을 수 있는데, 프리텐다드의 0 자간이면은 기본 자간이고, 0에서 얘가 10단위로 떨어지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면 행이 글자 간격이 좁아집니다. 자간이 좁아지고, 0을 기준으로 20, 40 이렇게 가면은 자간이 넓어지고, 그래서 음수면 좁아지고 양수면 넓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0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파라그래프 파트는 우리가 다른 엑셀이나 워드 같은 데서도 다 있는 녀석이라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줄바꿈이 이렇게 있는 경우, 즉 행이 있는 경우에 왼쪽 정렬이면 이거고, 가운데 정렬이면은 요거, 오른쪽 정렬이면 요겁니다. 밑에 타입 옵션 같은 경우는 잘 안 쓰긴 하지만 유용한 게 뭐냐면은, 우리 영문으로 바꿔볼게요. 여기 타입 툴을 더블 클릭하셔서 다 지우고 포토샵이라고 써줄까요? 마무리는 숫자 키패드에 있는 엔터로 해주시고, 타입 옵션스에 여기에 맨 앞에 TT 있죠? 얘는 소문자로 쓴 거를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인용. 타입 옵션에서 첫 번째는 대문자를 소문자로,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애고, 2, 3, 4는 인용 표시가 돼요. 그래서 내가 글씨를 쌤이랑 똑같이 했는데 왠지 작은 것 같다 하시면은 얘네가 눌려있는 게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TT 옆에 얘네들이 인용 표시고, 그리고 밑줄과 취소선 이런 애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프로퍼티 속성 패널에 있는 땡땡땡은 잘 안 건드리긴 하는데 추가 옵션이에요. 캐릭터 섹션에 추가 옵션 땡땡땡을 눌러보시고, 만약에 글씨가 깔깔하다, 뭔가 약간 이런 느낌? 글씨 경계선이 깔깔한 느낌 있죠? 이 느낌으로 자꾸 써진다 하시면은 얘를 열어서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글씨의 아웃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글씨의 아웃라인인데 논이나 크리스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끝이 깔깔해져요. 이렇게 약간 깨진 것처럼. 그래서 논이나 크리스프 이외에 스트롱이나 스무스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입 툴의 툴 옵션에도 있어요. 약간 캐릭터 패널에 있는 요소들이 여기에 펼쳐져 있는 느낌이죠?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타입 툴로 이렇게 가로로 쓸 수 있는 타입 툴이고, 다른 요소들도 있어요. 세로로 쓸 수 있는, 표어처럼 쓸 수 있는 버티컬 타입 툴. 얘도 써볼까요? 얘는 타입 툴을 꾹 누르면 두 번째 있는 버티컬 타입 툴입니다. 그러면 그 T 옆에 화살표가 하나 붙는데,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작성해 주시면 이렇게 돼요. 세로 방향. 이것들은 이제 글씨를 입력하기 위해서 도화지에 클릭한 케이스고, 이번에는 글씨를 좀 작게 수정을 한 다음에 한번 문장 형태로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타입 툴, 호리존탈 타입 툴, 기본 타입 툴로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툴 옵션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 뭐 아무것도 선택 안 되게 레이어 바깥에, 백그라운드 바깥에를 한번 클릭해 줄까요?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으면 수정하는 게 되니까 레이어 바깥을 클릭한 다음에 타입 툴로 프리텐다드 볼드인데 폰트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한 18포인트 정도로. 왜 여기서 줄이냐면은 레이어 선택 안 하면은 프로퍼티에 캐릭터 패널이 안 뜨니까 여기서 지정해 놓습니다. 이것은 아까 쉐입 그릴 때 면색 선색 지정하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폰트 쓸 때 폰트 사이즈를 줄여놓고 쓰려고 합니다. 프리텐다드 볼드 18포인트고, 이번엔 클릭이 아니고 드래그 해볼게요. 도화지 위로 드래그. 아까 폰트 사이즈가 100일 때는 135포인트라고 하는 행간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넓죠. 그게 상대적인 거예요. 행간 너무 넓으면 오토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드래그한 박스 안으로 글씨가 들어오게 돼요. 근데 아까 행간이 넓었어가지고 조금밖에 안 들어오니까 숫자 키패드에 있는 엔터로 마무리하고 지우고 다시 할게요. 레이어 패널에 모든 레이어가 선택 안 되게 해주신 다음에 사이즈는 다시 18포인트로 해놓고 드래그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도 로렘 ipsum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의미가 없는 텍스트, 더미 텍스트라고 하는데 더미 텍스트가 문장 형태로 들어옵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자, 그 다음에는 모양을 그리고 그 모양을 따라가는 글씨를 그려볼게요. 패스 모양대로 작성하기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대고 그릴 모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볼게요. 쉐입 툴 꾹 눌러서 일립스 툴 선택하고 모양을 하나 생성해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외곽선, 스트로크가 있으면 방해될 수 있으니까 스트로크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는 이 부분을 클릭하고 빨간 사선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얘가 선을 없애는 표시예요. 이렇게 도형을 하나 생성을 했고 그 다음에 타입 툴 선택해서 도형의 경계로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마우스 커서가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때 클릭해 주시면은 이 도형을 타고 들어가는 이 텍스트가 생성이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폰트 사이즈도 조정할 수 있고 컬러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즉 도형을 타고 가는 글씨를 만들 때는 도형을 그리고 도형 경계에다가 타입 툴로 클릭만 해주시면 된다. 세모 생성해서 세모에도 써보고 네모 생성해서 네모에도 써보세요. 저랑 똑같은 모양 생성해보세요. 저장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장은 파일에서 옵션이 3개가 있어요. 세이브, 세이브 에즈, 세이브와 카피. 최초 저장은 세이브로 하셔도 됩니다. 파일에서 세이브. 파일 형식은 PSD로. PSD는 이렇게 모든 레이어가 다 살아있는 상태로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형태입니다. 포토샵. 파일 이름은 자유로 하세요. 저는 제 폴더에다가 포토샵 첫 실습이라고 저장했고 처음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이 언타이틀에서 파일명으로 탭 이름이 바뀝니다. 이렇게 최초에 한 번은 경로를 지정해서 파일명 지정해서 파일 포맷 지정해서 저장하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수정이 일어났다. 얘가 이제 이동되거나 이제 수정이 되잖아요. 그 이후로는 그냥 컨트롤 S 저장하시면은 바로 저장돼요. 파일에서 세이브, 세이브 단축키 컨트롤 S. 최초 저장 후에는 그냥 버릇적으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신다. 그러면은 수정된 부분이 저장되게 돼요.